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다뤘던 모바일 로봇 잠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슬램 내비게이션 정도 했어요. 뭐 모바일 로봇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시키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완성한 후에는 과연 이거 가지고 뭘 서비스하지?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아마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한번 서비스로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만들 때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알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로봇 교재로선 378페이지부터 4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정말 방대하게 넣어놨어요. 각종 생각해볼 게 되게 많거든요. 목적이 되게 좀 많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사용될 그런 뭐 패키지들도 많을 테고 혹은 또 복수의 로봇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책을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약간 어떤 개요 같은 성격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봤다. 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로봇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로봇은 배달 서비스 로봇입니다. 모바일 로봇한테 아주 적당하면서도 되게 쉬운 녀석이라 볼 수 있죠. 근데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드웨어적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배달 서비스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들어가면은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 유저, 고객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확립을 시켜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엔 뭘 다룰 거냐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이렇게 뭐 메뉴를 선정해 놓을 거예요. 어떤 메뉴를 이렇게 해놓고 유저가 원할 경우 그걸 클릭하면은 그거를 로봇이 들고 오는 실어 오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실현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어요.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 보자. 목적은요,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위해서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저번에 이게 어디 있었냐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아이크라 2017에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데모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 이 테이블 있잖아요. 이 테이블. 여기에 사람 와요. 사람 오면은 요 위에 테이블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에요. 거기에 그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메뉴를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고객이 뭐 이렇게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은 요 앞에 로봇 보이죠? 지금 요 앞에 이렇게 데모해놓고 있는 로봇이에요. 와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와플 위에다가 2층으로 탑을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위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로봇 한 대, 로봇 두 대, 그리고 뒤에 안 보이는데 세 대 있어요. 총 세 대 복수의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복수의 로봇. 그 다음에 그 복수의 로봇을 조정할 수 있는 태블릿을 총 세 대를 준비해 놨고요. 세 군데서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제약사항으로 어떤 걸 넣었냐면 로봇이 그 주문을 받고 이동을 한 후에 목적지로 이동한 후에 그 목적지는 역시나 그 물건이 있는 곳이겠죠. 거기서 물건을 직접 짓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웨이터가 있어가지고 웨이터가 물건을 얹어 놓을 겁니다. 그 위에. 그 주문한 것도 그 태블릿에서 정보가 날아가는다? 메시지로 해서 전송이 되면요. 그 웨이터는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메시지를 받아서. 그런 약간은 뭔가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주문하면은 로봇이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하느냐? 웨이터한테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총 3개의 주문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로봇은 그 1, 2, 3 상품 중에 어느 고르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이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웨이터는 메시지 같은 거 안 봐도 로봇이 여기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가운데 깜빡이는 저건요? 네, 데코예요.
근데 한 가지 수행하는 게 더 있긴 해요. 뭐냐면, 음성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동합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라를 이제 음성으로 해놨어요. TTS 기반으로 해놨고요. 많이 공개되어 있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올 겁니다. TTS 로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나와요. 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 정도 뭐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데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미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터틀봇 와플 기반으로 했지만 그 좀 휠을 좀 더 크게 했어요. 1.5배 정도.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했지만 예. 뒤에 이거 팔로우도 있네요. 사람 쫓아가는 거. 사람 2대가 막 쫓아가는 것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건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만만치 않구나. 서비스 구현하는 게 쉽지만 않구나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런 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드웨어 구성을 본다면 로봇은 세대예요. 로봇 세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패널들이 있는데 여기 장착된 건 아니고요. 이것을 그 유저 고객이 오는 그 테이블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판. 그리고 각각의 로봇의 그 내비게이션 하는 PC를 3개를 더 놨어요. 각각 연산을 따로 하게 해놨어요. 하지만 맵은 동일한 맵을 사용합니다. 같은 맵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맵상에서 로봇이 이제 따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RBG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패드 상에서 작동된 메뉴는 이렇게 3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버거,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와플이라고 해놨어요. 버거를 클릭하면 버거처럼 생긴 젤리를 주고요. 버거 안 주고 젤리 줘요, 젤리.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캔디 주고요. 네, 요거 클릭하면은 와플이 아니고 와플 스낵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스낵. 예, 그거 주도록 해놨어요. 예. 왜냐면 버거, 우리 터틀봇 런칭 데모라서 터틀봇 버거, 터틀봇 와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캔디는 터틀봇 그 로고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선물로 줬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은요 로봇 세대,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PC, 그 다음에 주문형 태블릿 세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로 하는 거잖아요. 얘가 로봇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 서비스 로봇에서 시스템 설계를 어느 정도 짰어야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 마스터,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태블릿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코어를 또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슬랩으로 해서 로봇을 여기다 할당해 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메뉴가 여러 가지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그 지점에는 다른 로봇이 도착해 있어, 아니면 도착할 거야 라는 그런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건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 주문이 없도록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봇이 해당되는 패드에 주문하면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로서로 이동하면서 어보이던스까지 기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피해가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메뉴를 따로따로 주문한다면 동시에 세대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로봇의 시스템에서는 역시나 그 주문을 받은 후에 어떻게 그 로봇을 글로 이동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뉴에서 태블릿에서는 그 주문한 아이템 1번, 2번, 3번의 아이템의 정보가 날아가고요. 서비스 코어는 그걸 받아서 목표 위치 좌표를 서비스 로봇한테 줘요. 그래서 너는 이리로 이동해 라고 해서 지령을 주면은 서비스 로봇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나 그 정보를 다시 서비스 코어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코어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은 할 수 없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저들한테 정보를 더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메뉴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게 뭘까요? 알키트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알키트 그래프 단순하게 뭐 한두 개, 뭐 많아봐야 4개 노드 막 이런 것만 봤잖아요. 이거 보면 어떠세요? 아, 헬이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서비스 할 때는 수많은 노드가 한꺼번에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키트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얘네는 각각의 그 로봇들에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왜냐면 이 로봇 세대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쓸 거 아닙니까? 맞죠? 동일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쓸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노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노드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죠. 그죠? 그 전에 있던 실행된 노드가 이제 정지되게 되는데, 그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하게 되고요. 네, 각각의 서비스 노드가 송출하는 토픽을 명령 보면 상당히 많죠. 예, 이게 이제 목적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라든지, TTS, 그러니까 음성은 어떤 걸 내보낼 것인지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준비도 보면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로봇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여기서 RBG에서 내가 2D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저가 왔다고 해서 개발자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 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런 어떤 순서도를 여기다 해놨어요. 예, 나중에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선택은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구현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지금까지 우리 C++ 주로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뭐 파이썬도 있고 모두 있다 막 그랬는데, 얘는 로스 자바를 사용했습니다. 왜? 안드로이드 개발하려면 역시 자바가 편하기 때문에 로스 자바를 사용했고요. 예,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현을 어떻게 했냐, 소스 코드 어떻게 썼냐는 책에다 다 기술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동작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상 보기 전에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히 2명 아주 중요한 인물들. 누가 있을게요? 함께 그 데모를 같이 했었거든요. 누구냐면 로스의 아버지 모간. 이 아저씨가 그 모간 아저씨예요. 로스 개발자이면서 로스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셨고요. 저희 그 터틀버3 개발할 때도 함께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년 넘어가네요. 1년 전에는 여기 와서 같이 막 미팅도 하고 했었거든요. 모간 아저씨. 그래서 온 김에 뭐 강연 한번 하자고 해서 로스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는 이제 제가 그냥 정한 건데, 그 브라이언 커리라고 해서 현재 오픈 로보틱스 CEO 맡고 있는 분, 2분의 강연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오신 분? 여기 없나? 오셨구나. 그때 오셨어요? 사인 하나 받으셨나요? 사인 그때 되게 많이 받아가던데. 예. 어쨌든 여기 그 인물이 나왔길래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은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 커뮤니티의 에코시스템을 굳건히 하는 걸 되게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 패키지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이분한테 빠꾸 먹습니다, 바로. 아무튼 공식 패키지 관리랑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빠질 수 없고, 그 다음에 터틀버 1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터틀버 1 만들었던 사람이 툴리랑, 그 다음에 멜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툴리가 이분입니다. 그래서 나왔길래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총 3대의 태블릿이 있었어요. 태블릿이 있어서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은 이동을 합니다. 현재 아까 이쪽에 위치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요 해당되는 물건을 이제 웨이터가 위에다 얹어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거. 지금 이제 커피는 그냥 오마케예요. 추가로 해서 더 준 거고요. 그래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약간 마지막 도서지에서 약간 미스가 있긴 하지만, 네, 정차했고요. 그래서 캔디를 선물해주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련한 로봇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책에 기술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